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리더 마스터 클래스 오픈 특강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윤피터라고 하고요. 제가 소개를 조금 천천히 이제 드리겠습니다. 존 맥스웰의 리더십의 법칙이라는 책이 25년 전에 나왔어요. 그거를 최근에 한 3년 정도 전에 재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제 그 책이 주 교재이고 또 오늘 다룰 내용들입니다. 그 책이 어떻게 보면 셀프 리더십의 정수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마스터 클래스 6주간 과정을 안 들으시더라도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존 맥스웰이 한 말인데 당신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울 만큼의 겸손함을 가지세요. 저희 존 맥스웰 마스터 클래스 또 제가 추구하는 거는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이끌어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배움 공동체,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거를 인파워 공동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제 별명을 인파워 피터라고 하고요. 인파워 무브먼트를 추구하고요. 그리고 인파워 자립 비즈니스 또 현지인에 제가 섬기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저는 방글라데시에 거주하고 또 현지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잠깐 모션을 한번 여러분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게 손을 이렇게 올리는 동작은 임이라고 표현합니다. 임, 그 다음에 이거 앞을 향해 내미는 거는 파워라고 해요. 그래서 임은 스스로 서는, 그리고 파워는 힘을 실어주는, 그렇죠? 먼저 스스로 서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자. 그래서 임, 파워 이렇게 합니다. 제가 거쳐온 과정이고요. 저는 학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요. 미국에서 전인개발 석사 과정, 그리고 시카고 트리니티에서 타문화 연구 과정해서 저는 방글라데시를 연구해서 논문을 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책을 2권을 출간했는데요. 하나는 리더십, 제가 인파워 코치 과정도 하는 리더십에 관한 책을 하나 냈고요. 그리고 이건 제 논문이 이제 영국의 랭함 출판사에서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글라데시를 연구해서 또 특별히 무슬림 쪽을 연구를 해서 이렇게 했고요. 방글라데시의 이제 인파워 영어 리더십 센터를 창립하고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안식년을 이제 미국에 갔다 오고 또 미국에서 이제 교환 교수를 1년 동안 했는데요. 그 기간 중에 리더십을 가르치기도 하면서 또 이제 보충하는 마음으로 존 맥스웰 코치 과정, 트레이너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격증이고 맥스웰이 제가 좋아하는 점은 이렇게 전인적으로 본받을 만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성적으로는 항상 차이를 만들어내라고 도전을 하시고요. 그리고 감성적으로는 끌려다니거나 대응적인, 반응적인 사람이 아닌 의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하는 의도적인 삶을 추구하고요. 신체적으로는 5시 반에 아침에 항상 일어나시고 10시까지는 묵상하고 책 읽고 책을 쓰는 어떤 그런 삶의 패턴을 하고 있으시죠. 제가 부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렇게 놀기 좋아하고 유튜브 보길 좋아하고 또 운동, 테니스 좋아하는데 운동하기 좋아하고 하여튼 가치를 더하는 가장 중심, 이 영성에 이제 가치를 더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는 또 복음을 전하는 또 복음을 나누는 또 교회에서 또 그렇게 게스트 패스터로 요즘 활동도 하고 있죠. 근데 넌 크리스찬들 또 그분들에게 또 리더십의 가치를 더해주는 존 맥스웰 리더십 컴퍼니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바나바를 좋아하고 또 바나바를 또 역할 모델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바울과 마가를 세워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존 맥스웰이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제자나 어떤 후배들을
인파워 해주고 있는데 그 이름이 또 공교롭게도 바울과 마가예요. 폴과 마크입니다. 네, 재밌죠? 왜 존 맥스웰 책이 인기 있느냐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 쉬워요. 안 읽어보신 분 꼭 읽어보세요. 쉽고 좋은 예화와 사례들이 있어서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항상 소통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효과를 보는 아주 프랙티컬한 책입니다. 왜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요즘 점점 더 늘어난 서구는 한 15년 전부터 이렇게 리더십 학과들, 과목들이 많이 생겨났는데요. 한국도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리더가 되면 삶이 변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제가 이 존 맥스웰 리더십 과정을 개설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사실 재작년부터죠. 그래서 1기를 끝나고 지금 작년부터 또 하베스트 대학원에서 이제 소개한 게 이제 2기부터 소개를 해서 지금 성장을 마쳤고요. 소통과 연결을 마쳤고요. 영향력과 5단계 리더십을 마쳤고요. 꿈을 마쳤고요. 지금 5번을 할까 6번을 먼저 할까 하다가 지금 6번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6번을 하고 또 이제 배움 마스터 클래스를 다음번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과목 중에 한 과목 이상 수강하신 분에게 저랑 이제 스피릿이 이제 인파워 스피릿이 좀 맞으시면 저는 인파워 코치 과정 제가 이제 한글 책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오면 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 이제 뭐지 소문이 더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강료가 막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초기에 같이 하셔도 참 좋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제 동역자를 이제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과 내 자신을 사랑하라. 그렇죠? 저는 여기에서 이 위대한 계명 안에 사람의 전인을 돌보고 사랑하라는 또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전인을 돌보며 사랑하고 또 내 자신도 돌보며 사랑하라는 어떤 개인의 성장에 이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삶으로의 도전 그리고 명령, 계명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존 맥스웰도 그래서 15가지 성장 법칙을 다룬 저희가 성장 마스터 클래스를 했는데요. 여기에도 지적인 성장, 그렇죠? 그래서 인지의 법칙, 계획의 법칙, 호기심의 법칙, 확장의 법칙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서적인 성장, 의도성의 법칙, 거울의 법칙. 거울의 법칙은요, 자아상이죠. 자기를 비춰보는 거죠. 자기를 어그리하게 그렇죠? 아주 못생기게 또 못난 사람으로 보느냐 아니면 나를 향한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보느냐. 되돌아보기는 그렇죠? 리프렉션이라고 하죠. 성찰입니다. 성찰. 그래서 나를 돌아보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그다음에 어떤 신체적인 어떤 디서플린이죠. 고통의 법칙, 환경의 법칙, 끈기의 법칙, 고무줄의 법칙. 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훈련을 통해 운동선수가 잘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품이 중요하다. 본보기, 그렇죠? 모델과 멘토의 중요성, 내려놓음, 그 다음에 우리가 공헌하는 삶, 그렇죠? 이 사회에, 세상에 또 신앙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공헌하는 그런 삶을 그래서 나의 성장이 다른 사람의 성장에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통 연결 마스터 클래스를 했는데요. 간단하게만 지금 한 1분씩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법칙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영향력을 미친다. 소통과 연결의 대가가 된다면 영향력을 미친다.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제 친구 중에 초등학교 때 소연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걔랑 제 아버지 친구 딸이었거든요. 근데 뭐 자연농원이었죠. 그때 자연농원 한번 갔는데 같이 앉아서 놀이기구 한번 타고 와라 그러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또 이렇게
어려졌는지 괜히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소통과 연결이 안 된 거죠. 근데 걔가 좀 뭐 변호사 돼서 뭐 잘 나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듣는데 잘 지내볼 걸 이런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었어요. 상대가 먼저다. 소통과 연결이 잘 되려면 상대가 먼저다. 그다음에 말 이상이다. 그러니까 말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몸짓의 언어도 중요하다. 그리고 소통과 연결하려면 에너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연마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공감대 형성을 할 필요가 있다. 단순 명료하게 말하라. 함께할 경험을 창조하라. 영감을 불어넣어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라. 이런 식으로 소통과 연결 마스터 클래스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론을 아는 거 하고요. 또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 개인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이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암기를 넘어서 영향력 마스터 클래스는 또 이랬던 거죠. 영향력 마스터 클래스는 인플루언서라는 그 단어의 약자를 가지고 10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영향력을 어떻게 확대하느냐 이런 것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영향은 주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신뢰를 갖게 하면서 신뢰를 쌓으면서 모델이 되어간다. 팀장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팀원하고 팀원에게 영향을 주려면 좋은 모델이 되면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뭔가 일을 맡기려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삶에 그리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확장되어 갑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또 제가 전인적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인플루언서라는 약자로 되어 있는데요. I, 순전함, 모델링, 신뢰, 인티그리티입니다. N은 뭐냐면 신뢰를 쌓은 다음에 이제 양육을 하는 거죠. And influ 그러니까 F로 갑니다. 믿어주는 거죠. 믿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보면은 동기부여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멘토링의 과정은 서로 이해하고 함께 항해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소통과 연결, 커넥션을 하는 거죠. 함께 항해하고 마지막으로 임파워 하는 것입니다. 위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멘토링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확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이제 확장하는 과정은 이제 재생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향력 마스터 클래스를 끝냈어요. 그러니까 6가지 과정이 서로 연결도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이 쓴 거라서 그렇죠. 그거를 또 저는 제가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제가 재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재구성해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적용을 하시면 돼요. 꿈 마스터는 또 우리가 전인과 공동체를 세우는 꿈을 지향합니다 해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했었고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10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꿈을 소유했는가? 꿈이 명료한가? 내 강점에 따라서 꿈을 발휘하는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꿈인가? 꿈에 전략이 있는가? 드림팀을 만들었는가? 대가를 치르겠는가? 끈기 있게 나아가는가? 꿈을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가? 꿈이 의미 있는 공헌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꿈인가? 이렇게 해서 꿈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이제는 리더 마크를 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제 오픈 특강을 지금 마련을 했는데 여러분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한 셀프 리더십 마스터 클래스 무료 오픈 특강입니다. 여기에 보면 또 이것도 제가 전인적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비전, 우선순위. 네, 이게 이제 챕터 이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비전과 우선순위 그리고 문제 해결의 사람, 그렇죠? 그리고 마음으로는 변화와 태도, 성장, 그리고 힘은 섬김, 자기 훈련, 그렇죠? 그리고 영향력과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보너스 강의로는 이제 존 맥스웰 리더십 불변의 법칙. 네, 이거는 1,300만 명의 독자의 삶을 바꾼 리더십 연구의 결정판. 그래서 가장 위대한 리더십 책이라고도 불리는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아주 쌈박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이런 선교 쪽에 같이 동역자들이 함께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1년 동안 안식년 때 이제 선교적 교회 운동 인턴십 활동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 교재이면서 또 제가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릴 수 있는 보너스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당신이 될 잠재력 있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효과를 더하고 당신의 약점을 뺄 것이고 당신의 업무량을 나누고 당신의 영향력을 배가시킬 것입니다. 이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그냥 어떻게 되겠지를 넘어서 성장하고자 하는 어떤 분명한 방향성과 또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더 도움이 되겠죠. 내가 좋은 리더로 발전한다면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무슨 효과성을 추구할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내 자신이 바뀔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산 이제 가족과 또 내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들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다. 비전과 우선순위가 또 재정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클리어해지고 더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고 약점도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활용이나 유혹이나 또 그런 부분들을 우선순위나 그리고 업무들을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위임과 임파워를 할 수 있고요. 또 영향력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느냐 또 그렇게 해서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세워가는 승법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넘어서 리더 재생산까지 가는다면은 얼마나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더십의 정의 1장의 영향력인데 오늘 영향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나머지는 조금씩 훑어보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사람들이 더 좋은 리더가 될 때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됩니다. 당신 안의 리더를 어떻게 개발할 것입니까? 영향력은 진정한 리더십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당신의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왜 많은 사람들이 리더로서 발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가지로 존 맥스웰이 얘기를 했는데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나는 타고난 리더가 아니야. 그래서 이끌 수 없어. 이렇게 혹시 생각 여러분이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좀 세우고자 하는 제자나 리더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지위와 나이가 나를 자동적으로 리더로 만들어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이런 타이틀이 있는데 나 리더지. 리더라기보다는 보스가 아닐까요? 나 이렇게 연장자인데 나를 왜 대우 안 해줘? 좀 세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대기업들 이런 데는 어떤 그런 나이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성 그리고 능력 그렇죠? 그리고 리더십 그거에 의해서 매년 재평가를 합니다. 세 번째 업무 경험이 나를 자동적으로 리더로 만들어줄 것이다. 나 이런 거 경험했는데 나 이런 수료를 했는데 나 이런 학위가 있는데 또 나 이런 10년, 20년을 여기서 일했는데 이가 아닌 거죠. 네 번째, 리더로서 발전하기 시작하는 지위를 얻을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다. 내가 이런 포지션도 못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해? 그렇죠. 기회가 온 후 준비하면 늦는다. 지금부터 차분히 자신의 리더십과 영향력, 그러니까 존 맥스웰이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라고 아주 심플하게 정의를 했죠.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모든 사람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Everyone influences someone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우리가 누구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항상 알지는 못한다. 내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내 자녀들, 내 배우자 영향을 받고 있죠. 위로는 부모님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밖으로는 일터에서 누군가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 세 번째는 내일의 최고의 투자는 오늘의 영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오늘의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잠재력 실현을 위한 노력과 미래를 위한 어떤 투자를 하십니까? 가장 큰 베팅은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원리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존 맥스웰이 아주 잘 정리한 5단계 리더십에 대한 표입니다. 여러분, 지휘 리더십 1단계를 지휘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휘 리더십은 뭘까요? 주어진 지휘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수준입니다. 내가 팀장인데, 그렇죠? 내가 과장인데, 내가 여기 만들었는데 이런 거죠. 까라면 까야지라는 표현을 잘 쓰죠. 근데 지휘 리더십 하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제 6시에 퇴근 시간이라 그러면은 5시 50분 되면은 이제 신발끈부터 쪼여맵니다. 그래서 땡 하면 이제 바로 간. 근데 2단계 리더만 돼도요. 관계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써요. 신뢰 구축을 통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쌓이니까 내가 우리 팀장님하고 친하니까 팀장님 얘기를 좀 들어줘야지. 그래도 내가 팀장님 옆에, 나라도 팀장님 옆에 있어야지라는 이 관계 리더십이 이제 지위를 넘어선 리더십인데요. 3단계 리더는 관계도 쌓으면서 이 일도 잘해요. 성과를 이뤄요. 뭐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 어떤 팀장인데 팀장이 확실히 본을 보이고 성과가 좋네. 이렇게 하면은 팀장님 저 좀 잘 가르쳐 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직의 성과 창출을 통해 사람들이 따르게 하는 수준입니다. 4단계 리더는요. 인재개발 리더십, 구성원들을 리더로 성장시켜 함께 조직을 이끌어가는 수준입니다. 네, 이거는 people development 이렇게 표현하죠. 저는 인파워링 리더, 4단계 리더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단계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고민을 해왔고 또 이를 맥스웰 과정을 통해 또 인파워 리더십 과정을 통해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5단계 리더는 그러면은 4단계 리더를 키우는 4단계 리더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구루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검증된 탁월한 리더십과 인품을 통해 존경받는 수준이다. 한번 이 5단계 법칙을 이제 영향력의 법칙인데 한번 특징을 살펴볼게요. 올라가도 이전 단계를 버려서는 안 된다. 여기서 2단계를 갔다고 해서 3단계를 갔다고 해서 밑에 단계를 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팀원이 여러 명 있는데 팀원 모두가 같은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팀원 모두가 똑같이 저를 또 선배를 몇 단계 리더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또 다르게 이제 자리매김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올라갈수록 이끌기가 쉽습니다. 올라갈수록 더 헌신을 요구합니다. 상승은 느리지만 올라가기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하강은 순식간입니다. 올라갈수록 보상폭이 더 큽니다. 상승폭이 클수록 더 성장이 요구됩니다. 오르지 않으면 환경이 제한됩니다. 계속 여기 지휘 리더십에 머물러 있다거나 관계 리더십에 머물러 있으면 환경이 제한됩니다. 지휘 조직이 바뀌면 단계가 변하고 혼자서 단계를 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또 함께 배우고 또 어떤 성장시켜주는 데 도우미가 필요하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영향력의 법칙에서 먼저 우리가 역할 모델이 됩니다. 신뢰를 쌓죠. 동기부여가 되고 멘토링을 거쳐 확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더십과 영향력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1단계, 2단계. 그래서 지휘적 리더가 어떻게 당신의 성장을 방해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휘적 리더는 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위적인 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식이 아니었나. 그렇죠? 2단계 리더. 관계를 통해 당신이 이끌 사람들의 허락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끌 수 있는 허락을 얻었습니까? 네. 그리고 생산. 그렇죠? 이거는 성과적인 리더입니다. 당신은 성과에 더 의존하는가 아니면 사람 관계에 의해 더 추진되는가. 여러분 한번 이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단계 리더. 저는 여러분이 4단계 리더까지 같이 올라가기를 원하는데요. 지도자들은 그들의 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능력 때문에 위대해집니다. 한번 이제 채팅창에 좀 남겨주세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번이 yes면은 하나 이렇게 정하시고 8번까지 다 yes면은 8점. 1번에 1번, 2번, 3번 뭐 3개만 yes면은 3이라고 쳐주세요. 채팅창에 남겨주시는 겁니다. 나는 나의 성장에 열정이 있나? 그렇죠? 나는 나의 성장에 열정이 있나? yes면은 하나에 이렇게 1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의 성장 여정은 신뢰성이 있나? 네. 사람들은 나의 성장 때문에 내게 이끌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발전시키고 싶은 분야에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성공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보내는 시간, 투자하는 시간대를 넘었는가? 네. 기대를 넘어섰는가? 나에게 배울 만한 마음과 삶의 방식이 있는가? 4단계 리더임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나는 약점을 솔직히 나누는 롤모델이자 코치가 될 의향이 있는가? 내가 개발하는 사람들은 성공 의미 있는 삶을 살까? 다 yes면은 8이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나는 한 4개 정도가 yes다 그럼 4라고 적으세요. 지금 채팅창에 빨리 숫자를 써보세요. 네, 아무도 안 쓰십니까? 아, 네, 2, 3, 4, 6.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8도 있고, 와, 멋집니다. 네, 네, 이렇게 이 마스터 클래스를 하시면요, 이런 존 맥스웰이 소개한 이런 평가하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거예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5단계 리더는 당신의 성공과 발전을 가족 외에 누가 가장 많이 투자했는가? 당신은 그들과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에게 그 4단계와 5단계 리더는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을 롤모델로 해서 내가 4단계, 5단계 리더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이 부분들을 좀 다룰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영향력의 이제 법칙에서 우리가 나는 리더가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부모가 되면은 누구나 리더입니다. 1단계 지위 리더십, 부모라는 위치 때문에 따르는 것. 2단계 그냥 부모가 좋아서 좋은 관계를 바탕으로. 3단계 우리 부모님은 어떤가를 성과를 멋지게 하셨어. 질문을 하면 대답도 잘해줘. 위험한 순간엔 지켜주기도 해. 그쵸? 부모님과 함께해서 성공했던 게 부모님이 막 이제 뭔가를 막 이렇게 들어준다든지 막 이렇게 목마 태워준다든지 막 이런 경험도 있잖아. 4단계는 나를 훌륭하게 이끌어준다고 느끼며 따르는 단계. 5단계 부모의 인품과 헌신을 존경하며 따르는 단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5단계 부모 리더십도 좋다. 자녀마다 조금씩 다르죠. 예, 저희도 제 딸이 생각하는 저 그리고 아들들이 생각하는 저가 조금씩 다릅니다. 직장사회 공동체도 적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1단계 이거 우리 1강은 5월 25일 날은 1강으로서 영향력과 오늘 얘기한 영향력과 성장을 다룹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리더로서의 영향력과 성장의 패러다임을 다루고요. 2강에서는 비전과 우선순위를 다루죠. 3강은 평가와 태도를 다룹니다. 리더로서의 어떤 변화의 매개체의 역할, 촉매제 역할, 그 다음에 중요한 태도의 변화, 그 다음 4강은 자기 훈련과 섬김, 그 다음에 5강은 문제 해결과 이겨. 사실 이것이 이제 제가 재구성한 건데요. 존 맥스웰은
1장이 영향력, 2장이 우선순위, 뭐 3장이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리더 성장의 패러다임으로 하고 1단계에서 2단계 리더로 가기 위해서 또 2단계에서 3단계 리더 가기 위해서 이런 식의 어떤 순서로 하는 게 더 좋겠다 생각을 해서 강의를 재구성을 했습니다. 교재는 이 제 재구성에 따라 제가 다시 드릴 것이고요. 네. 존 빌리 그레암을 제가 이제 존경했고 또 존경하는데 새로운 인생이 주어진다면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는 실제 사역을 반으로 줄이고 나 자신의 발전과 개발에 투자할 것입니다. 영성과 지성의 통달을 가는데 더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하베스 대학원이라든지 다양한 면에서 배우고 이렇게 자신을 연마하시는 멋진 모습들이 있으신 줄 압니다. 네, 이 리더십에도 굉장히 우리가 투자해야 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성장에 대해서 10장에 다루고 있어요. 근데 저는 10장에서 마지막에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 1강으로 가지고 옵니다. 현재 성장하지 않고 오래전에 배운 것으로만 사람들을 이끌려고 한다면 당신이 리더의 자리에 있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성장의 15가지 법칙을 나눴는데 제가 한번 요즘 최근 사례를 한번 표현을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딜라라는 최근에 2014년에 CEO가 된 스티브 발머의 후임이죠. 빌 게이츠 첫 번째, 그 다음에 스티브 발머. 근데 스티브 발머는 아주 권위적인 리더였어요. 그리고 이제 부하들이나 직원들에게 성과를 내라고 푸시를 합니다. 그리고 경쟁을 조장을 했어요. 근데 그 스티브 발머 아래서 이제 10년, 20년을 넘게 일하던 이 사티아 나딜라인데 거기에서 살아남고 그리고 이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도 있었죠. 자기 자녀가 이제 어떤 장애를 가진 자녀였기도 하고 그래서 공감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조한 게 이제 성장 마인드셋을 적용. 근데 성장 마인드셋이 나 자신만 성장하고 성과를 얻는 성장 마인드셋이 아니라 이제 조직이 함께 공동체를 이뤄서 성장하는 그래서 임파워 마인드셋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연말에 마이크로소프트를 평가를 하는데 평가의 큰 3가지 질문이 이것입니다. 올해 당신이 이룬 성과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당신이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바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당신이 다른 사람의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룬 성과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 기여한 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여해서 내가 더 잘하게 된 건 무엇인가 그러면서 공동체적인 스피릿을 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스티브 발머 할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확 떨어졌다가 지금은 막 그 아마존과 쌍벽을 이루는 세계 1, 2를 다투는 다시 우뚝 섰잖아요. 그렇죠? 40세보다 70세가 된 지금 내가 가장 크게 깨달은 사실은 성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내 성장 능력이 내 리더십의 능력을 결정했다. 나는 40세 때와는 다르게 더 효과적으로 이끌고 있다. 그것은 오래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개인적인 성장을 늘 우선순위로 삼았기 때문이다. JM은 존 맥스웰입니다. 성장이 중요하다. 리더십의 발전 확장 미래는 개인 성장에 얼마나 헌신하느냐에 달려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 성장은 내일이 나아질 것이라는 유일한 보장이기 때문입니다. 존 맥스웰이 고교 50회 동창회에 갔는데 사람들이 참 쟤도 참 늙었구나 이렇게 표현을 이게 깨달았다고 해요. 나만 늙은 게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세월은 늙음을 보장하지만 성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는다는 것 자체가 성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늙은이처럼 행동하지 않기 위한 5가지 방법. 여러분 제가 그 시크릿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당연하게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질문하라. 그렇죠? 호기심을 좀 가지고 질문하라.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면은 이게 좀 귀찮아지고 하는 경향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준을 높게 잡아라. 평범한 거 그냥 웬만한 거를 넘어서 기준을 높게 한번 잡아봐라.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자세도 좀 한번 바꿔봐라. 좀 약간 꾸부정한 자세에서 좀 이렇게 세우는다든지 자세. 그리고 시선을
과거에 두지 말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했었는데 잘 나갔는데 과거에 두지 말고 오늘을 기반으로 두고 내일의 씨앗을 심어라. 성장의 마음을 심는 것은 희망의 씨앗이고 성장 습관은 희망을 강화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되는 성장은 희망을 실현합니다. 성장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장은 성공하는 자와 성공하지 못하는 자 사이의 위대한 구분점입니다. 성공에 대해서 혹시 약간 알러지 같은 것이 이게 용어가 알러지가 있으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꼭 이제 성공이라는 게 이제 물질적인 성공을 넘어서 어떤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렇죠? 효과적으로 사는 것을 한번 성공으로 정의를 해보십시오. 네. 네 번째는 성장이 극대화되려면 전략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성장하고자 하는 전략이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아, 부모님이 나를 성장시켜 주겠지. 아니면은 내 직장 상사가 성장시켜 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짐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남들 계획에 따라가게 된다. 사실 그들은 나를 위해선 별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그리고 또 성장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면서 성장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법칙을 이제 끝냈고요. 그러면 1강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1강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맛보기를 보여드린 거고요. 제가 한 5분 정도 후에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비전입니다. 그래서 비전과 우선순위를 지금 잠깐 살펴볼 건데 리더의 필수 불가결한 자질.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일을 아직 찾지 못했다면 계속해서 찾으라. 안주하지 말라. 그 일을 찾으면 온 마음으로 알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의 어떤 비전으로 보이기까지 기다리면서 추구하고 찾으라는 거죠. 비전은 자칫 무의미로 흐르기 쉬운 일상적인 일에 의미를 부여한다. 앞이 보이지 않게 태어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비전 없이 눈이 보이는 것이다. 30대에는 지시를 많이 내렸지만 지금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리더십이 더 성장하니까 이제는 내가 뭔가를 말하고 안다고 해서 말하는 걸 넘어서 상대의 장점들을 발휘를 해서 그거를 나에게 가져도 올 수 있는. 그러면 이제 비전의 범위가 이제 커간다는 것이죠. 만약 리더가 비전을 보지 않으면 그의 사람들은 절대 안 볼 것이다. 당신의 경험에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비전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될 수 있는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이룰 수 있고 또 볼 준비가 된 것을 볼 준비가 된 것만을 보죠. 네, 여러분 뭔가 볼 준비가 안 됐고 볼 의지가 없고 볼 마음이 없는 거는요 보이지도 않아요. 옆에 바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보는 만큼 얻습니다. 코카콜라 회장이 자기가 죽기 전에 전 세계인이 코카콜라를 맛보기를 원하는 비전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저 깊은 곳에 또 아시아 저 깊은 곳에까지 코카콜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디즈니 월드가 세워지기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에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스터 디즈니가 이걸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미세스 디즈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봤어요. 봤으니까 이렇게 만들었죠. 그렇죠? 하여튼 이게 이제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같이 한번 점검해보고 또 이렇게 적어보고 다시 세워가고 그다음에 이제 우선순위들을 봅니다. 한 가지 오직 한 가지만을 추구하는 자는 생이 끝나기 전에 그것을 이룰 수 있으리라. 여러분이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없어. 근데 사실은요 정말 시간이 없을까요? 네,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하루 24시간을 당신도 똑같이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마이크를 켜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요. 한번 마이크를 켜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랑 역할 구도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발런티어 한 명 모집합니다. 김성재님? 네. 네, 감사합니다. 발런티어 하셨는데
주도적인 사람 역할을 해주세요. 주도적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미리 준비하며 미리 계획해. 이렇게 좀 멋지게 또 뭐 네, 네, 겸손을 담아서 알겠습니다. 또 멋지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면 저는 반응적인 사람을 해볼게요. 나는 미리 준비하며 미리 계획해. 그래요? 저는 나중에 수습하며 상황을 보고 행동하는데 대단하시네요. 전화기를 들어 연락할 거야. 연락해. 아, 그러세요? 저는 그냥 전화벨이 울릴 때까지 기다리는데. 음, 나는 문제를 예상하거든. 근데 저는 그냥 문제가 있으면 그냥 반응해요. 야, 대단하시네요. 나는 기회를 쫓을 거야. 아, 저는 그냥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오, 그러세요? 나는 일정표에 자신의 우선순위를 적거든. 아, 근데 저는 그냥 일정표에 사람들의 요구사항만 적는데. 야, 다르네요, 저랑. 네. 나는 사람들에게 투자해. 그냥 저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세요? 네, 박수 감사합니다. 네, 재밌으셨어요? 네, 이게 주도적인 사람과 이제 반응적인 사람의 차이입니다. 네, 하여튼 저도 이걸 보면서 제 자신을 좀 점검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또 세우면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반응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도 다를 텐데요. 보통 사람들은 중요하고 급한 일,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에 75%의 시간을 씁니다. 75%의 시간을 씁니다. 그리고 급하지 않고 중요한 일에는 15% 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으면서 급하지 않은 일을 10% 씁니다. 근데 정말 효과적인 사람은 이 중요하고 급한 일에 20% 시간을 쓰고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에 60%를 써서 이 중요하고 급한 일을 시간을 미리 벌어 놓습니다. 이거를 미리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상위 20%가 성과의 80%를 낳기에 여기에 중요한 인간관계, 신체, 준비와 계획, 명확한 가치관, 공부와 자기개발, 진정한 의미의 여가활동, 자기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을 미리 해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것들에 시간들이 적게 들어간다. 그렇죠? 예, 이 부분들도 다룰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선순위 해법. 우선순위 해법은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요구되는 것, 가장 큰 성과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과, 어떤 일이 가장 만족스러운가, 보상,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도표들을 또 한번 작성해 보면서 내 우선순위들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선순위 해법 세 번째는요, 여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를 만들어야 올바른 우선순위를 유지하고 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세울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근데 여유는 이렇게 자기 인식을 높여주고요. 생각할 시간을 주고요. 심신을 회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 여유를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여러분 혹시 뭐 마스터 클래스 못 하시겠으면은 책이라도 한번 사서 보셔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같이 하면은 제가 이제 교재도 드리고 제가 코칭을 해드리죠. 리더십의 궁극적 테스트는 긍정적 변화의 창조입니다. 개선은 곧 변화다. 완벽해지려면 자주 변화해야 한다. 변화를 미리 계획하라. 그래서 존 맥스웰은 변화를 미리 계획하는 플랜 어헤드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플랜 어헤드의 약자입니다. 미리, 미리 필요한 변화를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단계를 정하는 거죠. Lay out your steps. 그다음 우선순위 조정하고 핵심 인물에게 알리고 받아들일 시간을 허용하고 그죠? 어떨 때는 속도를 늦추기도 하죠. 행동으로 옮기고 문제를 예상하고 항상
이 성공을 가리키는데 패스해준 선수와 공로를 나누는 거죠. 매일 진행 상황을 검토하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의 엄청난 플러스는 태도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사람들의 행동은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태도가 좋은 제자들, 그렇죠? 얼마나 좀 잠재력이 있고 또 키우기가 좋습니까? 보람됩니까? 그리고 리더십의 기초는 인격이다. 젊은 리더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고민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꿈꾸라고 하면 그들을 실패로 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doing을 넘어서 being에 대한 어떤 강조들을 얘기를 합니다. 네, 뭐 시간이 있으면은 제가 1번부터 15번까지 이것도 한번 다시 나는 건강한 리더인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은데 한번 여러분 쭉 보세요. 그래서 나는 건강하고 인격적인 리더인가? 날 위해 일하는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나? 일과 삶의 다른 영역 사이의 불균형을 보여주었다. 진정한 인간적 친밀함을 보다 형식적인 것보다 중요시하는가? 계획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직관과 즉흥성에 충분히 의존하진 않는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내 멘토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것을 주기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15가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은 자신을 이끄는 것이 종종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화와 태도, 자기 훈련과 섬김, 문제 해결과 인격, 이렇게 해서 마치게 되는데 자기 훈련 그리고 섬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섬김은 사실 우리가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우리가 구절에도 알 수 있듯이 지위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잠재력을 믿고 한번 맡겨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십시오. 격려의 환경을 조성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가치를 더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성공을 측정하세요. 그렇죠? 이게 이제 섬김의 리더고요. 리더십의 가격표, 치를 대가는 이제 자기 훈련이라는 겁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성공은,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성공은 의미 있는 삶을 한번 정의를 해보세요. 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씩만 하는 것을 매일 합니다. 네. 아까 존 맥스웰이 5시 반부터 10시까지 묵상하고 책을 읽고 책을 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제 가끔 이제 하려고 하고 이러는데 이제 이런 어떤 습관을 만들어 가야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자기 훈련입니다. 여러분 함께 만들어 가요. 네. 잘 되는 분야, 훈련이 안 되는 분야, 유혹이 있는 분야,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될 분야, 그리고 통제성을 길러야 될 분야, 이런 것들을 한번 적용을 해봐요. 네. 그리고 문제 해결의 리더가 되면은 참 좋겠다. 문제는 자신을 알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알게 해주고 기회를 안겨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료식과 보너스 강의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수료증을 이제 공식 수료증 이 과목을 수료하셨다라는 거를 제가 수료증을 발급을 해드립니다. 존 맥스웰 팀의 어떤 직인도 찍혀 있는 그런 수료증입니다. 그리고 70페이지짜리 A4지 70페이지짜리 교재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영 버전으로 드릴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영어도 궁금해, 번역을 제가 했어요. 제가 한글로 제가 다 번역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번역을 좀 이거 교정해달라고 하면은 또 제가 또 도움이 되죠. 아, 이거 제가 잘못 썼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6주 과정 리더마크 이제 수강료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한 과목당 500불 하는 경우도 있고 더 이상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더 낮게 책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시작을 하면서 15만 원에 책정을 했고요. 그것만 해도 이제 70% 이상 할인되는 가격이고, 교재 PDF 파일 및 그룹 코칭, 그다음 1대1 및 적용 나눔을 포함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특히 한 석 달 만에 다시 여는 거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에게는 조금 할인을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 특별히 제가 이제 한번 50% 할인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75,000원 이렇게 할인 드리고 국내 목회자 또 사역자는 40% 그리고 모든 분들 여기 참여하신 또 다른 모든 분들에게 30% 추가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강의 전까지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마스터 클래스는 책을 다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네, 책을 읽어보시는 게 필수인데 이때까지는 이 책을 다 개인적으로 다 구매하셨거든요. 그래서 다 수강료 내시고 책을 다 구매하셨는데 이번에 등록하신 분들은요. 정가 2만 원짜리 책을 한국에 계신 분들은 종이책을 드리고요. 보내드리고 해외에 계신 분들은 이북을 제가 선물로 드리고자 마음의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책을 받으신 분들은 미리 또 읽어보셔야 돼. 수요일 날 강의가 있으니까 미리 읽어보시기 위해서 제가 또 배송도 드리거나 해야 되니까 토요일까지 신청해 주신 분에 한해서 책 선물까지 드립니다. 결국 선교사님들은 75,000원에서 2만 원까지 이제 또 절약이 되니까 55,000원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이 마스터 클래스를 존 맥스웰 공인 과정 또 공인 코치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5월 25일 수요일부터 6월 29일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반부터 한국 시간입니다. 10시 20분까지 진행됩니다. 또 뭐 참석 하루 못 하신 경우에는요. 제가 다 녹화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또 교재를 또 하니까 수강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강료 입금을 하시고 제게 카톡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톡 아이디가 이렇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쳤습니다. 네. 네. 하베스트 학점은 우리 저기 총장님, 학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나 또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오픈 특강을 들으시면서 혹시 느끼신 거나 또 그 느꼈던 마음이 혹시 있으시면 뭐 여러분 이 오픈 특강만으로 여러분에게 저는 가치를 좀 더해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큰 그림을 좀 그리실 수 있도록 하고 또 특별히 이번에는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성장 그리고 자기가 성장을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또 세워줄 수 있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의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이크를 켜신 분들이 한번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어떠셨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이크를 다 켜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제 강의 시간이 아니라 나눔 시간이니까요. 뭐 그냥 네, 저요. 예. 영어로 하는 줄 알았는데 한국말로 한국어로 해요. 해서 좋은데요. 그 찾고 있던 강의인데 이번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시간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겠다는 그런 일단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좀 참석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영어 교재, 한영 교재로 제가 제공이 되니까요. 예, 영어도 또 같이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어에도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존 맥스웰의 이 책 이름을 영어로 치시면요. 존 맥스웰이 직강한 내용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이 배경 지식이 많으면 영어도 더 잘 들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같이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이 과정이요, 제가 지금 다른 수업을 또 듣고 있어가지고, 네네. 이렇게 3개월마다 이 과정을 여시나요? 지금 리더 마크는요, 1년 반 만에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제가 이제 6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6가지 과정이 한 1년 반마다 이렇게 돌아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한 게 2020년 초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과목에 대해서 마음에 드셨으면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이 있잖아요. 뭐 소통과 연결 과목도 있고 또 성장 과목도 있고 근데 지금 이 리더 마크는
어떻게 보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어떤 느낌이 드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만을 선택하신다면은 이 과목을 추천을 드리고요. 다른 어떤 영향력 마스터 클래스, 또 다른 꿈 마스터 클래스, 또 소통 연결 마스터 클래스, 성장 마스터 클래스, 또 다음번에 할 배움 마스터 클래스, 이게 다 저마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픈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 이 과정이 나한테 필요한 과정이다 하시면은 1년 반 기다리다 보면은 그만큼 성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거 될 수도 있잖아요. 날아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동기부여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 먹으셨을 때 하는 게 좋겠고요. 혹시 시간이 안 맞으신 거나 좀 빠지는 부분은 녹화 강의 같이 보충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6주 과정이라고 그랬죠, 6주. 네, 수요일 저녁에 한국 시간으로 8시 반부터 10시 20분까지 진행합니다. 네, 10시 반부터는 또 저 영어 강의가 있어서 네. 정확한 강의 시간이 언제죠?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수요일 날 한국 시간 8시 반부터 10시 20분까지입니다. 네, 한국 시간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네, 언제까지라고 그러셨죠? 다음 주 수요일이요. 다음 주 다음 주 수요일. 예, 다음 주 6월 마지막 수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언제까지요? 6월 마지막 수요일. 6월 29일 수요일. 네, 아, 29일 수요일까지. 5월 다음 주 25일. 신청은 20 어디서 하는 거죠? 신청은 인파워 톡방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예, 네. 이제 여러분 인파워 톡방에 지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신청 그 리스트를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름 하시고 제가 계좌번호하고 얼마 뭐 이런 것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에다가 이름 리스트업을 하시면 되고요. 토요일까지 등록하신 분들은 제가 책 선물도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책 선물까지 받아보시고 미리 1강의 내용, 다음 주 수요일 날 할 과목 그거 내용을 읽어보시고 오셔야 돼요. 아셨죠? 제가 책 선물 드린 거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네. 네. 할인도 제일 해외에 많이 있는- 드리고요. 네. 해외에 있는 사람은 이북 선물했는데 책 선물이 제일 내리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니, 다섯 권이라고 그랬나요? 책이? 아니요, 아니요. 5권 한 권- 아니고 그냥 이번 거 한 권, 권? 이번 거 한 권, 리더십. 이번 거 하나. 리더십. 이번 거 한 권. 제목이 예. 무슨 책이에요? 리더십. 리더십의 법칙. 예, 리더십의 법칙. 네네. 셀프 리더십. 그래서 다 드린다면은 수강료보다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근데 그 다 리더십의 드렸습니다. 법칙이 영어 같이 영어랑 아니에요. 한국 영어는 아니고 한국 책이 2만 원이에요. 한국 책이. 한국 책만. 예, 리더십의 아. 법칙이라는 책이 2만 원이고 음, 영어 책이 혹시 필요하시면은 그거는 이제 영어 교재가 같이 들어가니까 이제 근데 참 많이 안 보게 되세요. 영어 교재라도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영어 근데요. 교재가 어디에 그 영어 교재가 그 한국어 책에 영어 교재가 들어가요? 아니요, 마스터 클래스 등록하신 분들에게 제가 네. 한영 교재를 드린다니까요. 70페이지짜리. 리더십. 그거를 그 이북으로 주시는 거죠? 그걸 아니. PDF 파일로 드리고요. 이북은 또 다른 거죠. 이북은 여러분이 책을 어쨌든 구매를 유저분. 하셔서 단행본이고 지금 예스24나 교보문고에서 팔고 있으니까 그거를 예전에 마스터 클래스 하신 분들은 다 개인 돈을 주고 사셔서 보셨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책을 선물을 이북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빨리 등록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책값을 보내드리는지 아니면 주소 알려주시면은 제가 이제 책을 배송까지 해드립니다. 근데 해외에는 아니, 그 외국에 해외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해외는 이북 이북. 링크를 보내드리면 그 여러분이 아, 그 네네. 예스24에서 이북을 결제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입금하시면요, 제가 그 결제 그 링크에 해당하는 돈을 해외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계좌로 싸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책 사셨다고 증명을 해주셔야 돼요. 나 보고 있어요. 네네. 그 카카오 뱅크는 일반 그 이체가 되나요? 글로? 네네, 다 돼요. 네, 똑같은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하베스트 대학원도 카카오뱅크를 이용하고 있어요. 네. 빌소님 오랜만에 인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은행에서 좀 오늘도- 카카오뱅크로 입금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요. 네, 가능합니다. 네, 네. 네, 저는 지금 미국 시카고에 와 있고요. 저는 지금 네. 이동 중이에요. 네, 이동 네. 중인데 이 수업이 다시 재개가 돼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새벽에 네. 들어왔고요. 일단은 뭐 수업을 들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제가 좀 홍보를 하면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같이 수업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뭐 혼자서 이렇게 책 네. 읽고 그럴 수도 있는데 같이 수업을 들어서 너무 좋았고, 저는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예를 들면 한경아 선생님 같은 또 훌륭한 분을 또 알게 돼서 아무튼 귀한 또 교제 시간들이 있었고 너무 이렇게 좋았어요. 학교 다니는 게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많은 분들이 서로 또 연대하고 힘을 합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헌신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너무 이렇게 좋고, 또 이렇게 하베스트 대학원과 또 이렇게 피터 윤 님께서 이렇게 이런 작업들을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업에 들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하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함께 이렇게 리더십을 키우고 발전하는, 성장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아까 빌소님이 얘기하신 것 같이 우리가 적용에 포커스를 두잖아요. 적용이 있으려면요, 먼저 선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책을 이게 부탁을 드리는 거고, 책을 읽으시도록. 그리고 강의 시간이 있고, 강의 시간 끝나고 나서는요, 적용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1대1 나눔 짝을 정해드려요. 1대1 나눔 짝을 정해드려요. 그러면 1대1 나눔 짝과 일주일에 한 번 만나셔서 카톡으로 뭐 아니면 줌으로 만나셔서 그분들과 자신의 적용한 내용들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 어떤 좋은 동역자 스피릿도 생기고 좋습니다. 그냥 읽고 또 아니면은 지식으로 끝나는 강의가 아니라, 또 우리 이재훈님, 김화평님, 장희전님, 오광복님, 또 김용민님, 김성재님, 또 화면 안 켜신 분들은 또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훌륭하신 강의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에서 마다가스카르에서 시간 맞추기가 쉽지는 않지만 저는 꼭 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또 질문이나 피터현님 마이크 가능하세요? 피터현님 마이크가 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이성상 총장님도 들어오셨는데 혹시 마이크 가능하십니까? 네,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총장... 오랜만에 뵙습니다. 강의 많이 네.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안식년을 하느라고 어저께는 통영에서 잤고, 그저께는 거제도에서 잤고, 지난번에는 울릉도 독도에서 갔다가 자고 오고, 그 지난주에는 제주도 갔다 오고, 지금 뭐 정신없이 놀고 있습니다. 얼굴이 새까맣게 탔어요. 그랬죠. 아이고, 한국 바다가 얼마나 깨끗하고 예쁜지. 제가 옛날에 몰디브 선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몰디브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한국의 바다도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의 이런 경치보다도, 풍경보다도 더 아름다우신 선교사님들 얼굴 뵈니까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윤강이, 우리 이번 참에 뭐 하나 윤피터 질문해도 교수님 될까요? 통해서 하베스트 대학교.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이성경 학장님, 제가 뭐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이번 참에 뵀을 때. 하베스트 대학교가 일종의 그러니까 인가 받은 그런 대학교인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하베스트 대학교는 뭐 지난 2008년에 개교를 했는데요. 여태까지는 뭐 이렇게 인가에 대해서 신경을 좀 안 쓰다가 이번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등록을 지금 이제 신청 그 에이전시를 통해서 등록을 하고 있고 6개월 정도의 이렇게 허가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공부를 해서 차근차근 학점을 낸 것처럼 이렇게 학점을 다 따면 2년 뒤에 저희가 이제 미국의 연방 정부에 등록을 하면 뭐 이렇게 선교지에서는 뭐 주정부 대학교 허가만 받은 것 가지고도 학위를 이렇게 현지 신학교나 현지 대학교에서 쓸 수 있지만 또 만약에 더 높은 더 이렇게 퀄리티 있는 대학교에 이렇게 학위를 제출하기 원하면 미국의 연방 정부 등록되어 있는 학교가 될 것 같아서 지금 거기를 염두에 두고 2년 안에 저희가 지금 이제 연방 정부의 허락을 인정을 받는 대학교로 등록하려고 지금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고 또 미국의 에이전시를 택해서 그분이 저희 사역을 지금 대신해주고 있고 또 신학 같은 경우는 그 아테아라고 하는 그런 그 아시아 신학 연맹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컨소시엄 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학점이 답변 인정이 감사합니다. 된다는 얘기네요.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 이제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음. 오늘 우리 샤론님이 질문해 주신 것처럼 6주를 공부하면 2학점을 받고 또 우리 피터윤 우리 박사님이 과제물 내주는 게 있을 거예요. 짝나눔을 하라고 하든지 뭐 그룹 미팅을 하라고 하든지 그래서 과제물을 다 하시면 플러스 1학점이 돼서 3학점을 하면 그것이 크레딧 뱅크로 다 쌓여서 이렇게 이제 저희 하벨스 대학교 홈페이지에 몇 학점을 따면 석사학위를 드리고 몇 학점을 따면 박사학위를 드리는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참 네, 잘 알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용민님 질문 감사하고요. 네, 한경아님 한 말씀 해주시죠. 한경아님. 제가 제일 일본어로 해가지고 제일 많이 기다렸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몇 개 있죠, 저희가? 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할 때마다 이제 물론 우리 저 피터님 해주신 강의도 좋은데 저는 또 같이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이 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이렇게 계속 지속하게 하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면 그게 이제 하나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지금 좋은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함께 하신 분들 때문에 훨씬 풍성해지고 기다려지고 하는 그런 강의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강추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경아님은 이번에도 하신다고 미리 등록을 하셨어요. 네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또 장희전님 어떠셨어요? 마이크 켜시고. 네, 사실 시간대가 조금 제가 네. 이제 시간대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사실은 망설이고 있는데 네. 이 6주 동안 그 필요한 책이 그 이북으로 주시는 그 책 한 권으로 다 되나요? 네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소개하는 많은 책들은 교육이 안 들어가는 거죠? 네, 다른 과정이에요. 다른 과정이고요. 네네. 그래서 네. 제가 6가지 과정 커리큘럼을 보여드린 어떤 리더십 아카데미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6가지 중에 한 과목을 6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 리더십에 집중을 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책 한 권만 열심히 파세요. 그러면은 이 리더십 과정이 전체가 몇 과정입니까? 지금 6주 과정이라는 게 어떤 한 부분을 6주 과정에 다 마치는 건가요? 네, 셀프 리더십을 6주 과정으로 하고 그 6주 과정을 했을 때 한 과목 3학점을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6과목이 있는데 6과목 중에 지금 오늘 한 과목을 소개해 드린 거예요. 그 한 과목이 6주입니다. 네, 우리 뭐 신학교나 뭐 이런 데 가서도 한 과목 하면은 12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6주로 줄여가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거의 2시간 하는 거죠. 네,
매주. 제가 질문하는 건 뭐냐면요. 이 리더십이, 존 맥스웰 리더십이 전체가, 그러니까 한 권을 6주 과정에 다 마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이 권을 6주 코스가, 과정. 전체 코스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그거를 6가지 과정을 제가 선택했어요. 저는 1기, 지금 여러분들이 2기거든요. 1기는 네. 9과목을 했어요. 9과목 중에서 제가 좋은 과목을 추렸습니다. 6개로. 아셨어요? 6개로 추렸고 그거를 6주씩 지금 4과목을 끝냈어요. 2기가. 지금 4과목을 끝냈고요. 지금 5번째 과목을 하는 거고요. 5번째 과목도 6주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그래서 전체가 9과정이라는 거죠, 전체가. 6과정이요. 지금 6과정. 6과정. 네. 전체가 6과정인데 한 과정당 6주씩 한다는 거죠. 네.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네. 6과정을 한 과정당 6주씩. 그러면 네. 이 한 과정 끝나면은 만약에 6주가 6월 29일 날 끝나면 네네. 다음에 또 이렇게 다시 또 한 과정이 새로 시작되는 건가요? 바로? 네, 배움 마스터 클래스를 할 겁니다. 배움 마스터 클래스는 7월 한 달 동안 쉬고 아마 8월이나 9월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존 맥스웰 6과목 중에 한 과목 이상 수강하신 분은 제가 책을 쓴 임파워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고 그 어떤 프랙티컬한 리더 개발 교재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실 수 있는 임파워 코치 과정을 들으실 수 있는 어떤 자격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6과목 중에 한 과목 이상은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혹시 6과정을 다 나중에. 마치려면은 1년이 넘나요, 그러면? 네, 그래서 계속 이어서 하시나요? 올려야지. 예, 그리고 바로바로 이어서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제가 석 달 만에 여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 비즈니스 선교 강의 이런 것들 참여하고 막 이렇게 여러 저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면은 더 좋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정일님은 어쩌셨어요? 서정일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마디만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저는 일단은 그림을 그려드렸고요. 혹시 다시 제가 좀 빨리 말했죠?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동영상으로 유튜브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보시고 거기에 이제 유튜브 보시면서 안내를 받으시고 그 부분들을 혹시 저한테 질문하실 거나 이런 게 이렇게 김용민님 같은 분 질문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혹시 급하게 한두 분 정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질문이나 또 하실 분 있으시면 듣고 네, 오늘은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네, 여러분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우리 피터 현님 마이크 화면 켜셨는데 한마디만 해주세요. 우리 같이 우리 들었던 선배님으로서. 네. 이 과정은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새로운 것이 자꾸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잘 참여하시면 자신이 무엇을 좀 성장을 시켜야 되고 무엇이 나에게 부족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제가 공부해온 또 과정 그리고 일단 리더십을 연구해온 과정 이런 것들을 강의 중에 또 나눔 중에 또 같이 많이 나누고 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또 듣는 그런 시간들 또 소그룹 모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반 소그룹 모임 반을 2시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반 소그룹 모임 반을 갖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으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1대1 나눔 시간을 주중에 나눔 짝과 만나서
이렇게 줌으로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제 온라인 활성화로 인한 유익이 되는 거죠. 세계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영국에 계신 분과 또 중국에 계신 분이 만난다든지 독일에 계신 분과 또 미국에 계신 분이 만난다든지 마다가스카르 분과 뭐 이런 또 잠비아 계신 분과 이렇게 만난다든지 이런 다양한 또 만남의 기쁨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제가 인파워 톡방에 등록 리스트를 조금 이따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리기 전에라도 등록 원합니다라고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네네, 한마디 하나 하세요. 더. 네. 네. 감사합니다. 부스터샷까지 맞았는데 어제부터 좀 몸살기가 있고 그러는데 네. 양성 반응이 아까 조금 전에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